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X 체인 교체와 그리고 종류 그리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X 프리스타일 체인은 보통 요런 일반 체인이죠. 이건 이제 플라이 트랙터 체인인데요. 보통 암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체인이 있고요. BMX 쪽에서만 좀 유일하게 쓰는 체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프링크 체인이 있습니다. 보통 방코 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특이하게 중간에 접혀 있습니다. 암놈과 순놈을 동시에 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하프링크 체인은 처음 미국 섀도우사에서 개발을 해서 시판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그 이후에 모든 체인 브랜드 그리고 BMX 브랜드에서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프링크 체인의 장점은요, 사실 내구성은 아니고요. 내구성이 좋은 하프링크 체인은 섀도우 체인이고요. 다른 체인들은 세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이 플라이 바이크의 트랙터 체인이 일반적인 이런 하프링크 체인에 비해서 내구성이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하프링크 체인의 장점은 그것보다도 반칸씩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체인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체인이 높낮이가 다른 순놈과 앞놈에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으면서 코고를 넘어갈 때 약간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데요. 하프링크 체인은 모든 연결 고리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구동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한 이런 일반 BMX 체인들도 보면은요, 끝부분에 자 보시면은요, 자 요게 지금 하프링크가 한 마디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에 연결을 해도 되고요, 하나를 빼서 요 부분에 연결을 해도 되기 때문에 체인 길이 조절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하프링크 체인하고 동일하게 셋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한 체인 길이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체인을 선택하는 게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인을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체인 같은 경우는 요런 스냅링 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냅링 링크는 별도의 공구 없이 장착이나 분리가 가능한 간편한 방식이고요. 이 연결비가 좀 약해서 직접 연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라이더들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라인드를 많이 하는 라이더들이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스냅링 링크로 간단하게 연결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인 길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했을 때 뒷바퀴를 풀어도 체인이 벗겨지지 않는 셋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튜브 교체나 타이어 교체가 힘들기 때문에 체인을 꼭 이런 체인 툴을 가지고 절단을 해야만 뒷바퀴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냅링 링크를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연결과 그리고 절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셋업을 한 MB 모델이고요. 체인 길이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체인을 이제 플라이 체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뒤에 휠너트를 느슨하게 풀어서 체인에 느슨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뒷바퀴를 좀 느슨하게 풀고요.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체인 텐셔너가 있다면은 체인 텐셔너도 풀어서 체인을 느슨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이 체인 텐셔너 같은 경우는요, 상급 모델에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애프터마켓 프레임에도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편한 구조입니다. X를 밀어줘서, 예전엔 체인 텐셔너를 뒤쪽으로 장착해서 뒤쪽으로 당겨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앞쪽으로 미는 이런 인터그레이티드 체인 텐셔너가 더 편하고 많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느슨하게 만든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체인 툴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체인 핀과 체인 연결핀이죠. 체인 안에 있는 핀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약간 옆에서도 봐줘서 이게 일직선으로 잘 맞았을 때는 체인 툴을 돌리면은 좀 뻑뻑하긴 하지만 체인 핀이 뒤쪽으로 쭉 밀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장 중요한 팁은요, 이 체인 연결핀을 완전히 분리해서 체인 바깥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조여서 끝부분까지 왔을 때 약간 다시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체인 핀의 끝단이 걸쳐 있다는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들었을 때 다시 체인 공구를 반대로 풀어서 체인 핀 분리하는 것을 멈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체인 핀이 이렇게 체인 바깥쪽 플레이트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이 정도까지만 밀어주게 되면요, 다시 연결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 체인 핀을 완전히 바깥으로 분리한 상태가 되면은 다시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를 남겨놓고서 체인 공구를 밀어내는 게 체인 연결의 가장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체인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플라이 트랙터 체인입니다. 제가 플라이 트랙터 체인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현재 드라이버들이 구티죠. 네,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기 때문에 원이 작게 되는 거고요. 이 작은 원에 가장 밀착이 잘 되는 거는 체인이 이 플레이트가 크지 않은 이 작은 플라이 체인 같은 종류들이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게 되고요. 구동도 부드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체인 끝에 하프링크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밀착되는 상태까지 셋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체인 길이가 아주 딱 맞게 됩니다. 체인 길이가 아주 딱 맞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뒷바퀴 허브 너트의 위치를 보고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드롭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항상 이 중앙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 체인 스테이를 짧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팩을 장착했을 때 이 드롭아웃에 밀착되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고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롭아웃이 내구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체인을 반칸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반칸 늘리게 되면은 뒷바퀴 휠이 더 뒤로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아까 원래 순정 상태가 이 정도 상태입니다. 자, 체인을 반칸을 더 당기게 되면은요, 자, 체인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뒷바퀴 휠 너트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조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체인은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항상 체인 연결은 앞놈과 순놈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도 이 상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앞놈과 앞놈이 만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하프링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걸 하프링크라고 합니다. 하프링크 요거를 요 상태로 맞추면은 스냅 링크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상태가 됐습니다. 딱 좋은 상태가 됐고요. 앞놈과 앞놈이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인을 커팅을 해주면은 아까 스냅링 링크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요. 체인 툴로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체인 툴 핀과 체인 핀이 완전히 일직선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천천히 돌려주면 체인핀이 밀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밀어 나가는 느낌이 들다가 반대편 플레이트의 끝쯤에 왔을 때는 다시 약간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멈춰주고요. 다시 체인 툴을 후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체인을 이렇게 꺾으면은 딱 적당히 걸쳐지게 됐죠. 그러면은 자, 앞놈과 앞놈이 만나는 요 상태가 되고요. 스냅링 링크를 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스냅링 링크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통 뒤쪽에서 앞쪽으로 껴주고요. 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드 스프라켓인 경우는 이거를 반대로 장착을 해야지만 바깥에서 마무리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스냅링 링크를 사용할 때는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플레이트는 방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플레이트죠. 세 번째 부품은 이 막힌 쪽이 항상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진행 방향이 앞쪽이죠. 페달을 밟았을 때 당기는 쪽으로 이 앞쪽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은 타다가 간혹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죠. 앞쪽을 먼저 걸어주고요. 약간 들어서 이동을 시켜주면은 뒤에 그냥 맨손으로도 연결이 되는 정도입니다. 분리할 때는 니퍼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쪽 부분이죠. 네, 잘 보이시나요? 연결된 부분을 니퍼로 이렇게 해서 드러내면은 스냅링 링크가 간단히 빠지게 되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 막힌 쪽이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걸고 뒤에는 손으로 조정이 되겠죠. 체인 텐션도 아주 좋아졌고요. 뒷바퀴 위치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에 휠러트를 조여주는데, 보통 체인 텐셔너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휠러트를 아주 살짝 조여줍니다. 아주 살짝. 손으로 밀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요. 살짝 조여주고, 그 다음에 텐셔너를 체인 쪽부터 밀어줍니다. 적당한 체인 텐션, 5mm, 10mm 정도 들어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론 파크라이더 중에서는 굉장히 탱탱하게 세팅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건 개인 선호도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인 쪽 텐션을 먼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휠의 중앙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서 반대쪽 체인 텐션으로도 조정을 하고요. 무엇보다 뒤에 리어 휠이 프레임 중앙에 와 있는 것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휠러트를 주고요. 됐습니다. 아까 분리했던 체인으로 한번 정확히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핀이 플레이트에 좀 남아있다면은 장착이 아주 쉽습니다. 체인을 걸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맞춰준 다음에 플레이트를 일직선상에 놔줍니다. 그 다음에 체인 툴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삐뚤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 체인도 망가지거나 체인 툴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후진을 해서요. 약간 후진해서 자, 지금은 체인 툴 핀과
체인핀 일직선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일직선상이 완전히 맞았다면요, 큰 힘 안 들이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다가 뻑뻑한 느낌이 들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뒤쪽 플레이트가 뒤쪽 플레이트의 구멍이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맞추시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뻑뻑하게, 너무 뻑뻑한 힘으로 들어간다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체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체인 핀이 끝까지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체인 핀을 끝까지 밀면은요, 이 체인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가장 잘된 이상적인 모습은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남아있는 핀과 이쪽에 남아있는 핀 양이 동일하게 조금씩 튀어나오게 양쪽을 균등하게 맞춰서 체인 툴로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연결이 됐죠. 그리고 간혹 체인 툴로 연결을 했을 때 이 플레이트가 눌리면서 체인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체인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비틀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체인을 좀 풀어준다 그러죠. 풀어주면은 연결 마디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체인이 연결되고 특히 체인이 짧아지거나 간혹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기아 비율이 바뀌거나 이러면은요, 수정해 주셔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하나 요소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브레이크 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휠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브레이크 슈가 원래 닿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브레이크 슈를 풀러서 다시 앞쪽으로 같이 이동해 주는 거죠. 휠이 이동한 만큼 그래야지만 정확한 브레이크 세팅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슈를 느슨하게 해서요, 앞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고요. 자, 이것으로 브레이크 슈 조정도 됐습니다.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 브레이크 슈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할수록 유브레이크의 중앙 축과 가까워질수록 제동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동력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멀어지게 되면은 브레이크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는 장점은 있는데, 제동력을 위해서라면 이 브레이크 슈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체인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고요, 리어 휠셋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는 밀착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호한 세팅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체인 오일은 사이클이나 MTB처럼 변속기가 있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인 오일이나 WD-40도 좋습니다. 세척 성분이 있어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WD-40도 굉장히 좋은 체인 오일 역할을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짝 도포를 해주는 게 좋고요. 틈새에. 그리고 체인 텐션, 그리고 그라인드 기술을 많이 한다면은 체인 마디마디를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핀이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워낙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라인드 기술을 많이 하는 라이더라면요, 체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프링크 체인과 일반 체인의 장단점도 알려드렸죠. 부드러운 구동을 원하신다면은 하프링크 체인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단단하고 스냅링 링크로 아까 보여드린 거죠, 간편한 스냅링 링크로 장착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은 일반 체인을 사용하는 것도, 일반 스타일 체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130 바이크 네모선장 체인 연결 방법과 그리고 세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